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랜 시간 기다렸고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폴더에는 그래프라는 폴더가 생겼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래프가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하면 돼요? 그렇죠.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지역 분석 보고서를 좀 자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그거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맨 처음에 객체를 선언을 하는 거 사용을 하고 우리가 사진이 이제 들어가니까 인치와 관련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보고서의 형태는 이제 요런 형태예요. 요렇게 파워포인트를 열면 지역별 아파트 분석해서 서울시에 대한 수공급, 그다음에 아파트 리스트, 그다음에 매매 전세 차트 요렇게 3 개가 들어간 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분석된 아니 그 PNG로 다운로드된 모든 그래프를 이제 쭉쭉쭉쭉쭉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런 걸 만들어 준다라는 거가 너무너무 설레어요. 그쵸? 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제목 레이어를 먼저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제목 레이어. 그다음에 하는 거는 어떤 그래프겠어요? 그렇죠. 제목은 있는데 여기 밑에는 비어 있는 그 레이어를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먼저 저 보고서를 1차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포문을 도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하드 코딩으로 시구가 들어간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 중에서 제목하고 그 제목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게 몇 번째 슬라이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쵸. 레이아웃의 0 번째 레이아웃이었습니다. 얘가 0 번이 제목 슬라이드였죠. 그래서 걔를 이름을 타이틀 슬라이드 레이아웃이라고 우리가 잡아 주었고요. 그 레이아웃에다가 우리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슬라이드 한 다음에 PRS 한다고 슬라이드를 그죠? 슬라이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드 할 거예요. 그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를 애드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제목 넣어야 되죠. 그죠? 제목. 그래서 타이틀 슬라이드에 쉐입의 타이틀에다가 넣었어요. 얘를. 그죠? 그리고 그 타이틀의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별 아파트 분석 요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지난번에 쓴 코드를 제가 타이핑을 할 뿐이지 동일한 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부제목을 이번에 쓸 거예요. 부제목. 그죠? 그러면은 서브타이틀하고 뭐라고 있었냐면 슬라이드에 플레이스 홀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목 상자는 플레이스 홀더 0 번째였고 그다음에 부제목 상자는 뭐였어요? 1 번째였죠. 그래서 걔를 서브타이틀의 텍스트에다가 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작성자 홍길동 요렇게 넣어 볼까요? 요렇게.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맨 첫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음. 요런 식으로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시구를 하드 코딩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은. 시구 하드 코딩. 음. 자, 그러면은 뭐 첫 번째에 있는 거를 저는 시구를 요렇게 서울특별시랑 광진구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소스 코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공급 데이터가 인제 들어갈 거예요. 수공급 그래프 가지고 올 때 그래프 밑에 있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시와 구로 이름을 만들어 줬잖아요. 시와 구로 이루어진 수공급 PNG를 만들어 줬죠. 그 이미지 패스를 요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타이틀 온리 예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있고 그 밑에는 비어 있는 거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레이아웃 5번에 있죠. 레이아웃 5번에 있는 거를 추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타이틀을 뭐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수공급이라는 거 시구라는 걸로 만들어 준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사이즈 지정에서 해당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비어 있는 곳에 가운데에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저 인치를 계산을 해 놓았어요. 요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아파트 목록이 있는 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파트 목록이에요. 네. 그래서 아파트 목록은 대장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타이틀에는 대장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 타이틀은 그냥 아파트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소스 코드를 조금 수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쵸? 반복되는 코드를 없애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은 어, 막 다 있는 형태에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네, 이거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해 보셔야 합니다. 네, 매매 전세와 관련된 그래프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동일한 코드에서 어디만 이제 바뀌면 돼요? 그렇죠. 이미지와 이제 타이틀 정보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한 상태를 내가 만약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매매 전세까지 제가 추가를 하고 저장을 딱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예쁘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쵸? 이렇게 작성자 홍길동 해가지고 수공급 데이터 요렇게 다 만들어져 있네요.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시구 목록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반복문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쵸? for 한 다음에 시구하고 인 시구 리스트를 우리 아까 전에 1번부터 몇 번까지 썼어요? 6번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에다가는 시구를 어떻게 했어요? 스플릿 했죠. 받아온 시구에다가 스플릿, 뭐로 스플릿 했습니까? 한 칸 띄고요. 걔를 0번째, 하나는 1번째 해서 시구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죠. 시구, 요렇게. 자, 제대로 됐는지는 꼭 한 번씩 프린트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쵸? 요렇게 프린트가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미지 패스 요렇게 지금 추가하는 거 요렇게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렇게 복사가 지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함수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그냥 만들어 볼까요? def 뭐 이미지 이미지 레이어 add라고 하게 된다면 이미지 패스 받고 그 다음에 뭐 받으면 되겠어요? 타이틀 텍스트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요 부분을 요렇게 카피를 해 왔을 때 요 이미지 패스 자체를 요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타이틀 텍스트 자체를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추가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미지 레이어 요렇게 만드는 게 더 낫겠네요. add 이미지 레이어 요렇게 바꿀까요? 어차피 동사가 앞에 오는 게 좀 나중에 읽기 편하긴 해요. add 이미지 레이어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dd 이미지 레이어에다가 맨 처음에는 뭐 집어넣는 거예요? 대장 아파트 관련된 거 요거 지금 넣으시는 거죠? 그죠? 대장 아파트
그다음에 타이틀 아까 뭐 해 줬어요? 그거에 대한 목록 요런 식으로 넣어 준 거잖아요. 요렇게. 맨 처음에는 대장 아파트가 아니고 뭔가요? 그치. 수공급이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수공급 집어넣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수공급에 관련된 거. 자, add 이미지 레이어 그러면은 3 개씩 만드는 거잖아요, 한 번에. 요렇게. 그러면 3개 복사하고 그다음에 대장 아파트 들어가면 되는 거죠? 대장 아파트. 그다음에 대장 아파트는 이름을 쪼끔 달리 했었어요. 그냥 아파트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었잖아요. 그쵸? 요렇게 바꿔 주시고. 자, 그다음에 매매 전세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쵸. 아까 썼던 거 고대로 카피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함수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그냥 반복되는 게 어느 부분인지를 캐치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되는 add 이미지라는 레이어 요렇게 해서 포문을 돌려보겠습니다. 짜잔. 포문을 돌리고 그다음에 밑에 인제 필요 없는 내용들은 제가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레포트를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와, 이렇게 해서 광진구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광진구는 없어도 되겠죠. 종로구 요렇게 아파트에 대한 거 나왔고 중구 나왔어요. 요렇게 계속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맨 처음에 우리가 광진구를 넣었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더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없애기 위한 거는 아예 객체를 처음부터 수행을 하시면은 없어지니까 어려워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네, 다시 소스 코드를 처음부터 수행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되게 또 장시간 동안 아파트 지인을 크롤링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이미지로 떨어뜨려 줬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죠.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너무 뿌듯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너무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 수공급 아파트 목록에 이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매매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나중에 내가 '종로구와 광진구를 막 비교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막 이미지 여기다 같이 요렇게 놔둬 가지고 확인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보는 거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소스 코드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자동화를 해 나가는 것 이런 거에 여러분들 흥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많이 사라지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스마트하게 업무하세요. 감사합니다.